자, 자이스토리가 다른 문제집 두 단원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게 한 단원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내용 자체가 조금 많아. 그래가지고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 자, 미분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야? 가장 기본적인 이유. 미분을 하는. 어떤 함수에 미분을 했다. 어떤 점에서 미분 개수를 찾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 접선의 기울기를 찾았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제일 처음에 하는 활용이야. 그치?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에는 함수에 접하는 직선을 찾는 거니까 직선 찾는 거에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어떤 정보가 필요해? 지나는 점과 기울기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지. 자, 그럼 지나는 점은 어떤 점이고 되는 거고 접점이 되는 거고 기울기는 어떤 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가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y는 F'A의 x-a 더하기 fxa 하고 작성을 할 수 있고 그치? 자, 이제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겠어? 기울기만 알려줄 거야. 그럼 우리는 접점을 찾아야 되고 접점만 알려줄 거야. 그럼 기울기를 찾아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찾는 문제도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이 문제는 우리는 뭐라고 설정해줘? 이 녀석을 t, ft라고 설정해주고 기울기를 f't라고 만들어준 다음에 그치? 접선의 방정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자, 그 접선의 방정식을 쭉 연장하다 보면 이 점의 좌표 뭐 x1, y1을 지나고 있어 해서 이 좌표에다가 x1, y1을 대입해가지고 t값을 찾아주는 거지. 그게 바로 접점을 찾아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접점을 찾아주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많이 응용되는 문제가 뭐가 많이 응용이 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몇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는지 그거 체크하는 걸로도 많이 응용이 되잖아. 그치? 자, 2차 함수는 별게 없어. 왜? 2차 함수 밖에서는 접선을 그리면 항상 몇 개를 그릴 수 있으니까? 두 개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치? 두 개를 그릴 수 있으니까. 또 2차 함수 위에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면 하나밖에 못 그리니까. 그치? 2차 함수 내부의 접선을 그리면 하나도 못 그리니까. 그치? 2차 함수는 따져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맞아. 자, 그런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접선의 개수 따져주는 게 되게 어려워.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요 녀석 대입해서 나오는 요 t에 대한 식이 t에 대한 3차 방정식 나와서 그 근이 3개 나오면 접선을 3개 그려줄 수 있다고 할 거고 2개 나오면은 접선 2개, 하나 나오면 접선 하나 그릴 수 있다고 할 거야. 그치? 접선을 하나도 못 그려주는 경우는 3차 함수에서는 없어. 그치? 왜? 3차 방정식 나올 거거든. 요 녀석 대입해가지고 하면은. 그치?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하나는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접선을 하나는 무조건 그려줄 수 있어. 그치? 하나도 못 그리는 경우는 없을 거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접선의 개수 따져주는 형태의 문제가 또 어떤 식으로도 많이 나오냐면은, 어떤 식으로 풀면은 좀 쉽게 풀면은, 뭐지? 변곡 접선 이용해서 풀면 조금 쉽게 풀려. 그치? 자, 미적분 우리 배웠으니까 변곡점 찾을 수 있어. 변곡점은 어떻게 찾는 거야?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는 거야.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은 극값과 극값의 중점으로 변곡점이 존재해. 그치? 자, 그래서 이 변곡점 이전에는 위로 볼록이고 이후로는 아래로 볼록. 그치? 곡선이 바뀌니까 변곡점. 그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은 이 3차 함수랑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그치? 다른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은 3차 함수랑 다시 만나는 점이 무조건 존재를 해. 맞아. 자, 그런데 변곡점에서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그치? 3차 함수를 완전하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이 변곡점 오른쪽에서는 이 변곡 접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우리한테 주어진 점이 변곡 접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접선을 하나만 그릴 수 있어. 변곡 접선 위에 점이면 접선을 하나, 두 개를 그려줄 수 있는 거고 변곡 접선과 곡선 사이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을 하나, 둘, 세 개를 그려줄 수 있어. 그치? 변곡 접선 위쪽에 있으면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을 하나, 두 개 그려줄 수 있는 거고 그치? 다시 그래프 위로 올라가 버리면 접선을 하나만 그려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곡 접선 찾아가지고 그래프 접선을 몇 개 그려줄 수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활용이 돼? 나중에 뭐 접선 3개 갖는 경우는 그냥 3차 방정식 근 3개 갖는다 조건 이용해서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3차 함수 하나 주어지고 야 X축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려봤더니 접선이 2개 더래. 그치?
그러면 요 점이 뭘 거라고? 변곡 접선의 x 절편일 거라고. 그지? 접선을 두 개만 그릴 거니까. 그지? 그래서 아예 그냥 변곡 접선 찾아가지고 x 절편 찾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가능하니까 변곡 접선 이용해서 접선의 개수 찾는 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곡선바퀴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까지 활용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또 뭐 나오지?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가 나오네?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자,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수2에서 나오는 되게 중요한 정리 4개 중에 하나야. 실제로는 뭐 5개긴 한데 하나는 마지막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어나더 레벨이라 해서 뭐 잘 안 껴주고 그거는 이제 어나더 레벨 전산계에 있는 애고. 자, 이 녀석들은 너네가 뭐도 센텐스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도 풀 줄은 알아야 돼. 왜 센텐스를 쓸 줄 알아야 되냐? 문장을 왜 쓸 줄 알아야 되냐? 요새 서술형 주관식 트렌드야. 그렇지? 그러니까 쓸 줄 알아야 돼. 서술형 주관식에서. 그래서 서술형 주관식 4번 해놓고 롤의 정리를 쓰시오. 1번 문제. 2번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푸시오.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롤의 정리 못 쓰면은 하나 날라가잖아. 외우면 점수 받는데. 그치? 쓸 줄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롤의 정리를 한번 써봅시다. 롤의 정리는 뭐냐? fx가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이고 FA랑 FB랑 같으면 F'C가 0인 C가 어디에? 개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롤의 정리. 알지? 어? 잘 써줘. 그지야. 연속해가지고 그지야. 잘 써줘. 아이씨. 간략하게 쓰지 마. 그대로 써줘. 토시 하나 빠지지 말고. 토시 하나 빠지지 말고 써줘야 돼. 나는 쓰기 귀찮으니까 한글을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글씨 못 쓰잖아.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롤의 정리는 뭘 이용해서 우리 이해하고 있어? 그림 이용해서 이해하고 있지. 자, A를 대입한 함수값이 FA, B를 대입한 함수값이 FB 해가지고 FA랑 FB랑 같아지더래. 자, 그래서 요점부터 요점까지 연속이 되면서 미분이 가능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자, 끊어지지 않고 스무스하게 곡선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거라고. 그치? 몇 개 존재하는지 몰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엄청 많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치?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가지고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몇 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롤의 정리. 네. 여기서 중요할 때 이렇게 대괄호 A, B 있잖아요. 저기에 닫힌 구간 AB라고 꼭 적어야 되는 건 아니죠? 꼭 적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닫힌 구간 AB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닫힌 구간 AB라고 적어야 돼. 그냥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렇게 나중에 문장으로 적을 때 앞에 닫힌 구간이라고 적어줘야 돼. 앞에 열린 구간이라고 적어줘야 돼. 가우스 이코먼트 있을 수도 있지 정의를 하면. 자, 아무튼 문장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확히 적어줘야 돼. 조심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난 그냥 포인트만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적어준 건데. 알겠지? 다 적어줘야 되나? 아니야? 자, 아무튼 롤의 정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롤의 정리. 자, 그래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도 적고 가자. 얘기하자. 자, 평균값 정리는 뭐가 평균값 정리냐면은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일 때 자, F'C가 B-A분의 FB-FA가 되는 C가 개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 왜 평균값 정리야? 이 녀석이 평균값이거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거든.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값을 갖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 그림으로는 A를 대입한 함수값이 FA이고 B를 대입한 함수값이 FB이고 자, 요점과 요점까지 연속이게 미분이 가능하게 그려주려면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그럼 요점과 요점을 연결한 요 천분의 기울기가 얘니까
이 선분이랑 같은 길이를 갖는 미분계수가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겠구나 라는 게 평균값 정리. 이제 평균값 정리까지 잘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롤 이용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데가 새 광고 뭐야 수행평가로 그거 꼭 나와. f 프라임 x가 0이면은 a부터 b까지 해서 0이면은 fx는 상수함수다. 이거 증명하는 거 뭐야 수행평가로 반드시 나와. 꼭 나와. 알겠지? 5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 알겠지? 올해도 별다른 일 없으면 나올 거야. 알겠지? 이거 증명하면 돼. 어? 너네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너네도 하고 싶으면 학생한테 얘기해. 저희도 이걸로 한번 가시죠. 그래, 네가. 한번 가시죠. 그래. 그거 이용해 가지고 또 비슷한 걸로 f 프라임 x랑 g 프라임 x가 같으면 fx는 gx 더하기 c다. 이런 것도 문제로 자주 나와. 그래서 증명하라고. 알겠지? 연계돼가지고 증명하는 거. 교과서에 잘 적혀 있어. 알겠지? 한번 따라서 이해해보고 안 되면 들고 와야 돼. 알겠지?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어디 보자. 또 많이 나오는 형태가 자, 평균값 정리 이용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형태가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이런 거 많이 나와. 어디 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프라임 x가 뭐 3으로 수렴했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런 형태 문제가 많이 나와. 그렇지? 이거는 제일 대표적인 전형적인 평균값 정리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자, 미분한 거 알려줬고 두 개 뺀 거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이 모양 떠올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라고 들어갈 거냐면은 fx가 미분 가능한 거니까 폐구간 x-1부터 x 플러스 3까지 해서 연속이고 개구간 x-1, x 플러스 3까지 해서도 미분 가능일 테니까. 그치? f 프라임 c가 두 개를 빼니까 4분의 f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1인 c가 어디 존재할 거야? x-1부터 x 플러스 3까지 해서 적어도 하나 존재할 거야. 그치? 그래서 넘겨져 버리니까 결국 f의 x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1이 4f 프라임 c가 돼. 맞아. 자, 그 녀석을 극한치라는 거니까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사이에 낑겨 있는 c라는 것도 무한대로 가겠지 뭐. 그치? c는 이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c도 무한대로 가는 거라서 이 녀석의 극한이 3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12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 그치? 이 녀석도 제일 대표적인 문제니까 풀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에서 극값까지 나와가지고 극값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자, 극값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극값. 극값. 극값은 뭐를 극값이라고 해줘? 극대값과 대신이 되니. 극소값을 합쳐가지고 극값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극대값은 뭘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하지? 정확한 정의는 알고 있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확 해버린다. 정확한 정의는 뭐야? x가 뭐 a에서 극값을 극대를 갖는다. 의 정확한 정의는 짚은다. 정확한 정의는 a를 포함한 임의의 열린 구간 뭐 b부터 c까지 해서 의 모든 원소 x에 대해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프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렇게 생긴 게 극대값이라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a를 포함하는 되게 작은 열린 구간 하나 줄 거야.
그 되게 작은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데만 싹 그려봤을 때 제일 큰 값을 가지면 극대값을 가질 거라고. 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대값은 아니지만 되게 작은 구간 안에서는 제일 큰 값을 갖는다가 극대값의 정의야. 그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극대값의 정의로 자, 그 그래프가 상태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여기서 뻥 뚫리고 여기에 함수값이 주어졌어. 그럼 얘는 극대값이야. 오케이? 왜? 얘를 포함하는 되게 작은 열린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이거든. 그래서 얘는 극대값이야. 그래서 감소한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뀐다 해서 극대값을 갖는 건 또 아니야. 그지? 극대값의 정확한 정의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쌤, 여기 이렇게 쭉 상수함수 있잖아요. 쭉 상수함수. 그것도 다 극대값이에요. 맞아. 이 녀석은 전부 다 극대값이야. 이 모든 점들은 상수함수에서는. 게다가 극소값의 정의는 뭐겠어? 부등호 반대겠지? 극소값도 돼. 오케이? 그래서 상수함수는 모두 다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을 가져. 그치? 모든 점에서. 그치?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해.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그려지잖아.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은 미분이 가능한 애, 불가능한 애랑은 전혀 상관은 없는 애들이야. 그치? 자,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같은 점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얘는 극대, 얘는 극소, 얘는 극대, 극소, 얘는 극대. 그치? 제일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요거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중에서. 그치? 자, 여기 있는 점들은 전부 다 극대와 극소를 동시에 만족할 거라고. 그치?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애매하게 주겠어? 절대 애매하게 안 줘. 상수함수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이런 점들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야. 확실하게 이렇게 꺾이는 점들만 얘기를 해줄 거야, 너네들한테. 이거 얘기 안 해줄 거야. 그치? 선생님들이 소개는 시켜줄 거야. 근데 학교 시험 문제로는 절대로 안 나온다. 그치? 시험 문제로는 절대로 안 나올 거야. 저거 왜 안 나오냐고 애들이 이해를 못 해. 오답률이 굉장히 커. 그렇지. 그래서 안 나올 거야. 그럼 낼수 있지 않아요? 뭐? 오답률이 높으면 좋아하잖아요. 야, 너무 높으면은 선생님들 저기 심할 썼어.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혼나. 어떻게 이 문제 정답률이 2%밖에 안 되냐고 막. 혼나. 안 돼.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수능 보는 거야 막 그러고 혼나. 선생님들 안 돼. 그렇지. 자, 그래서 극대극소의 정확한 정의는 얘인데, 자, 우리는 수 2에서는 항상 어떤 함수만 살펴볼 거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살펴볼 거니까, 그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살펴보니까 그 값을 갖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0, 뭔 소리야 또?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중에서 그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면은 그 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지? 극대값은 특히나 어디서 미분한 게 0보다 큰 거에서 미분한 게 0보다 작은 걸로 바뀌는 점을 극대값이라고 하고, 극소값은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거에서 0보다 큰 걸로 바뀌는 점을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오케이.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그 값을 찾아주려면은 우리는 일단 뭐 해줘야 돼?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아줘야 돼. 미분에서 0 되는 점 중에서 좌우의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그 값을 갖는 거야.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꼭지점이지만 그 값이야. 그치? 극소값이잖아.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자, 3차 함수, 4차 함수가 이제 학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 그치? 수 2에서는 거의 3차 함수, 4차 함수만 다룬다고 보면 돼. 그치? 자, 3차 함수의 그 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y는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했을 때 미분한 녀석이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 모양이 나왔어. 그치? 자,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려고 봤더니 이 녀석의 근이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각각에 대해서 미분한 녀석의 그래프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이랑 안 만날 수도 있어. 그치? x축이랑 두 점 알파랑 베타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녀석은 미분한 게 이쪽에서는 0보다 크고 여기서는 미분한 게 0보다 작고 여기서는 미분한 게 0보다 크니까 미분한 녀석이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었네. 그래서 여기서 그 값을 가질 거고 여기서도 부호가 바뀌었네. 그 값을 가질 거라고. 특히나 여기서는 무슨 값을 가질 거고 극대값을 가질 거고 여기서는 극소값을 가질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알파라는 값에서 극대값을 갖고 베타라는 값에서 극소값을 갖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몇 개를 가질 거야? 2개를 가질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알파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도 미분한 게 0보다 크고 오른쪽에서도 미분한 게 0보다 크니까 부호가 안 바뀌었어. 여기서는 그 값을 가자. 그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그래프는 대충 어떻게 그려주는 거야?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미분해서 0 됐으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 됐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값을 갖지 않아. 오케이? 자, 이 녀석은 미분에서 0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대충 그래도 뭐 꼭지점의 x좌표 근처에서 한번 꿀렁하는 형태의 3차 함수가 그려져. 그치? 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그 값을 간다는 몇 개 갖는 거야? 2개 아니면 0개 갖는 거야. 3차 함수가 그 값을 하나 갖는 경우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3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걔는 그 값을 몇 개 갖는 거야? 2개 갖는 거야. 그치? 극소값까지 해서 2개를 갖는 거야. 오케이?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자, 그러니까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을 찾아라 라고 하면 우리는 뭐 찾으면 돼? 미분한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버리면 돼. 그 값을 갖지 않을 조건 찾아라 라고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 사용하면 되겠다고. 됩니까? 오케이. 자, 4차 함수의 그 값으로 갈 겁니다. 4차 함수의 그 값은 자, 4차 함수 방정식이 fx가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라고 줬으니까 미분한 녀석은 4ax 세제곱 더하기 3bx 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d라는 3차 방정식 형태로 나왔으니까 근을 갖는다면 최대 몇 개를 가질 수 있어? 3개를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4차 함수는 그 값을 갖는다면 최대 3개까지 가질 수 있어. 맞지? 자, 그래서 요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몇 개 점에서 만났는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 값의 개수가 달라질 거야. 3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2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치?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1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치?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3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럼 알파, 베타, 감마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라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에서 그 값을 갖겠다는 거야. 특히나 미분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양수에서 음수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극수, 극대, 극수를 갖는 형태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의 4차 함수가 그려질 거라고. 돼요? 그래서 그 값을 3개 가질 수 있어. 자, 이 녀석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야? 요 부분에서만 0이 되고 여기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고 계속 증가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0 됐다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 될 거고.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감소하다가 순간적으로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는 그 값을 여기서만 갖는 거니까 하나만 갖는다고 할 수 있어. 그치? 자, 이 녀석 그래프도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요 값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만 감소하다가 증가했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조금 애매하니까 꿀렁하고 들어갈 거라고. 그렇지?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만 0이 될 거야.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감소하는 중에 좀 이상하네. 꿀렁하고 감소했다가 증가할 거라고. 그렇지? 자, 이 녀석은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요 점을 기준으로만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게끔 이렇게 그려질 거야. 2차 함수랑 거의 비슷무리하게 그려져. 그렇지? 자, 그러니까 4차 함수는 그 값을 간다면 몇 개 같습니까? 3개 아니면 1개를 가질 거야. 그렇지? 4차 함수가 그 값을 안 갖는 경우 있어? 없어. 2개 갖는 경우 있어? 없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그 녀석은 그 값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3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 값을 하나 갖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극소값을 갖고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그 값을 3개를 가질 조건은 어떤 거에 되겠어? 요 3차 함수가 실근 3개,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가질 조건을 따져주는 거야. 그치? 4차 함수 3차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이제 인수분해 해가지고 1차식, 2차식 만들어주면 될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줘?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만 하고 끝나? 아니지. 요 녀석이 알파인 근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그 녀석은 Q 0이 안 된다. 까지 이용해야 된다고. 그제?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제?
자, 3차함수가 극값을 하나만 가질 조건은 4차함수가 극값을 하나만 가질 조건은 케이스가 되게 많아. 그지? 케이스가 되게 많으니까 좀 복잡해. 복잡한 문제로 많이 나오겠네. 오케이. 자,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3차 함수에서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극대극소 활용하는 거 얘기 잠깐만 하고 갈까? 자, 극값의 특징 살짝만 얘기하고 갈게. 극값의 특징. 자, 특징이 3차 함수에서 많이 나와. 3차 함수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3차 함수만 일단 다뤄볼 거야. 자, 3차 함수 그래프는 극값을 갖는다면 두 개를 가질 겁니다. 그치? 두 개를 가질 거야. 여기를 예를 들어서 극대값을 4에서 갖고 극소값을 0에서 갖는다고 하지 뭐. 그치? 극대값을 0에서 갖고 극소값을 4에서 갖는다고 할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극대값이 y축이랑 만나는 요점이 뭐 6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학교 시험 문제로 이 3차 함수 fx가 x는 0에서 극대 6을 가질 거고 x는 4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극소값을 갖고 있을 때 뭐 극소값을 구하시오. 그때 극소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치? 뭐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겠지 뭐. 최고 차항 1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놓고 푸는 거야? fx를 3차 함수로 했으니까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한 다음에 그치? 0 대입해서 6 나왔으니까 0 대입해서 6 나온다 c 구할 거고 미분한 다음에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고 한 다음에 미분해서 0 대입한 게 0 나오고 그 값이니까 미분해서 4 대입한 게 0 나온다 이용해서 다시 a, b 구할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야. 그치? 그거를 좀 더 빨리 풀려고 쉽게 풀려고. 그치? 자, 3차 함수 극값에서의 특징 한번 살펴보려고. 그치? 자, 극값은 어디 보자. 극값의 중점은 항상 뭐가 돼? 변곡점이 돼. 3차 함수에서 극값의 중점은 변곡점입니다. 4차 함수는 안 돼. 3차 함수에서 극값의 중점은 변곡점이 돼. 그래서 변곡점은 2하고 나와. 변곡점의 x좌표가. 자, 그리고 3차 함수가 극값을 지나면서 3차 함수에 접하는 요 직선이 x축? 아니 3차 함수랑 다시 만나는 요점까지 따져보잖아? 그치? 요점의 x좌표는 이 길이가 같아져. 무조건. 그치? 무조건 같아집니다. 무조건 같아져. 그러니까 이 좌표가 몇이야? 6이야. 그치? 그래서 이 좌표 쉽게 찾을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자, 그럼 3차 함수를 바로 뭐라고 작성하면 되냐면은 fx는 x 제곱 x-6 더하기 6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왜? y는 6이라는 직선이랑 0에서 접했고 6에서 만났거든. 그치? 그래서 y는 6이라는 직선이랑 0에서 접하고 6에서 만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0 대입해서 6 나오게. 그치? 6 대입해서도 6 나오게. 그리고 0에서 접하게. 그치? 그럼 바로 이렇게 작성해주면은 F4만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극대에서 이렇게 접선 혹은 극소에서 접선 나왔을 때 다시 만나는 점 찾아가지고 3차 함수 그래프 바로 작성하는 거 연습 좀 해보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 계산이 무지막지하게 빨라집니다. 그치? 연습 많이 해보셔. 자, 그 정도까지 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간중간 질문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 D 파트부터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하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할게. 자, 뒤에 44번 보면 fx가 이렇게 그려졌고 원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fx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가 나온다. 원점을 지나고 곡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가 나온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두 개가 나와?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랑 그치? 원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그치? 오케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자, 그랬을 때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들의 x좌표의 합을 찾으시오라고 했네. 그래서 요점과 요점의 좌표를 찾는 게 이제 목적이야. 자, 정석대로 풀 때는 어떻게 풀어? 만나는 요점을 접점을 설정해 주나?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t 해놓고 접선의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 나오니까 접선의 방정식 y는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세곱 플러스 3t 그 녀석이 0,0 지난다 이용해서 t 값 찾아가지고 뚱땅뚱땅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귀찮잖아. 그치? 귀찮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결국엔 접한대. 얘랑도 접한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x 세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라는 거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y는 kx랑 같다고 놓고 풀면은 중근 갖는 형태가 될 거라고. 맞아. 접선이니까. 접할 거니까. 그래서 넘겨줄 거야.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k에 x는 0이 되는데 x로 묶어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하고 돼. 이 녀석이 중근 가져야 돼. 그치? 중근 가져려면 어때야 돼? 여기서 x로 묶어지거나 다시. 얘가 중근 가지면 되겠네. 맞아. 자 그럼 처음에 얘가 x로 묶어준다는 얘기는 k는 몇이고? 3이란 얘기고. 그치? 자 그래서 k 요분이 0 됐으니까 3으로 묶어주면 결국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x제곱에 x-3은 0하고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x가 몇일 때 만난대? 3일 때 만난대. 그치? 두 번째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어도 돼.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 판별식 쓰니까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k가 0이면 돼가지고 어쨌든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어떤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x에 판별식 써가지고 k 구할 필요도 없이 x-2분의 3의 제곱 형태로 완전 제곱식이 될 거야. 그래서 x가 2분의 3에서 다시 만나겠네 하고. 그죠? 그래서 만나는 점만 빨리빨리 찾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 점이가. 그지? 그래서 미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푼 거야. 그치?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보시면 좋아. 자, 뒤에 49번 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자, 뒤에 49번도 마찬가지로 잘 풀어주셨는데 쓱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4에서 만나는 녀석에서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댔으니까 결국 얘가 이 그래프의 접선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 미분해가지고 5가 나오는 x값 찾아가지고 열심히 계산해줬잖아. 그치? 뭐 정석대로 잘 풀었어.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자, 결국에는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같다고 풀었을 때 x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가 5x 더하기 k라고 풀었을 때 넘겨주면은 x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 빼기 5x가 k라는 식이 돼서 3차식과 이 녀석 상수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얘를 하나의 3차 함수라고 생각해버리면은 그치?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y는 k라는 녀석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k가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치? 맞아. 자 그런데 양수 k 찾으라 했으니까 극대값이겠지 뭐. 그래서 극대값 찾을 거라 이거야. 그치? 극대값 찾을 거야. 자 그래서 얘 미분해가지고 이제 0 되는 x값만 찾아줘서 그치? 그 x 여기다 대입해서 k값만 구해주면 되겠지. 이러니까 오케이. 뭐 전개는 어렵지 않잖아. 얘는 전개해가지고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준 다음에 극대값 찾아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문제를 좀 다방면으로 생각해가면서 풀어봐. 자 보자. 직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각각 접할 때 직선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각각 접하는 거야. 그치? 접하는 거야. 그래프 굳이 그리면은 세제곱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세제곱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해지게 이제 그려지겠다고. 그럼 접점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 그래서 접점 하나의 좌표를 A라고 하고 다른 녀석의 좌표를 B라고 해버릴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네. 그러니까 지난 점은 A, A 세제곱이고 접선의 기울기는 3A 제곱 되는 거니까 Y는 뭐가 돼? 3A 제곱에 X-A 더하기 A 세제곱하고 나와서 정리해주면은 3A 제곱에 X 마이너스 2A 세제곱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두 번째 거 여기서의 접선도 한번 찾아보자. 접점은 B, B 세제곱 마이너스 4고 기울기는 3B 제곱하고 나올 거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3b의 제곱에 x-b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4 나오고 정리해주면은 3b 제곱 x 마이너스 뭐요? 2b 세제곱 마이너스 4 하고 나오겠네. 그치?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요점에서의 접선이랑 요점에서의 접선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두 식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끼리 같아야 돼. 그래서 3a 제곱이랑 3b 제곱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이라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0인데 a랑 b랑 같아질 수 있냐고.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왜? a랑 b랑 같다는 얘기는 같은 점이라는 얘기인데 만나지 않잖아 두 그래프가. 그치? 그래서 같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다 하나 나온 상태에서 두 번째 y 절편끼리도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2b 세제곱 마이너스 4 나와서 넘겨주고 넘겨주니까 2a 세제곱 마이너스 2b 세제곱이 4 나와. 그런데 b가 마이너스 a랬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해버리면은 플러스 돼버리네. 4a 세제곱이 4 나와서 a 세제곱이 1 나오니까 a가 1 나온다. 그치?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a점은 1, 마이너스 1짜리고 b점은 몇 코마 몇 짜리야? 대입하니까. 왜 1, 마이너스 1이야? 1, 1이지. 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짜리네. 그치?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우리가 찾고 싶은 공통 접선의 방정식일 거라고. 그치? 어려워. 정석대로 푸는 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침 생겨먹은 게 똑같네. 무슨 차이밖에 없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밖에 없어. 근데 Y축 방향으로 마침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걔들을 그대로 2씩 올릴 거야.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마이너스 4인 녀석을 2씩 올려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줄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 그치? 자, 요 여기랑 여기에 공통으로 접하는 요 접선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 맞아? 그런데 마침 이 두 개 그래프가 뭐니까 하나는 y는 x 세제곱 플러스 2고 다른 하나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니까 서로 원점 대칭이야. x, y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이 식이랑 똑같아 버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서로 원점 대칭이야. 자, 그러니까 접한다고 했을 때 이 접점 알파랑 이 녀석의 접점 베타랑 서로 원점 대칭일 거라고. 오케이? 원점 대칭이야. 자,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직선이니까 항상 어디를 지나? 0,0을 지날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서는 몇 코마 몇을 지날 거야?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일 거야. 그치? 그래서 0, 마이너스 2에서 이 그래프의 근 접선의 방정식만 찾아줘 버리면 되겠네. 이러니까 그치? 그거를 이제 평행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보이면은 제일 좋고.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해봅시다.